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나토와 한일, 호유, 안보협력 구체화, 러북 견제 공고해진다. 나토 정상회의가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 북한 간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선언을 낸 데 이어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안보협력을 명시했습니다. 러북 군사협력이 글로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에 나토 회원국들을 비롯해 RP4 국가들도 함께 인지하면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러시아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북 간 관계 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진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코스피도 흔들까 미 대선 변동성 경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우세를 보이면서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하반기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기를 잡으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증권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집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우리 증시에 더 부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만 익스 간다고 SK하이닉스 호황의 신고가, 외인 사자 행렬.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매수세의 영향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SK하이닉스의 상승세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열풍과 함께 SK하이닉스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호황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1분기 파생 결합증권 발행액 전년 대비 13% 하락, 홍콩 ELS 손실 여파. 홍콩 H지수 기초 주가 연계 증권 손실에 따른 투자 수요 위축 등 올해 1분기 중 파생 결합 증권 발행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원금 지급형 상품인 파생결합사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생결합사채 발행액과 잔액이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다렸던 CPI 발표가 나왔고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좀 스티키하게 여겨왔던 주거비 부분이 완화됐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해 보였습니다. CME 패드워치상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73%에서 93%까지 높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다만 시장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요.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 단을 위주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러셀 2000 지수는 3%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제 우리 시장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세로 끝났지만요. 코스피는 어제 2,900을 터치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근데 이제 시장이 좋을 때 항상 우리가 소외받는 느낌을 받는 이유 뭘까요?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조금 어제 장 막판에 살짝 느낌은 좀 우리가 좀 안 좋았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쓰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하필 또 오늘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가 됐는데 갑자기 빅테크 기업 위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간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과연 우리나라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니까 빅테크 기업들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진 게 어디로 옮겨갔죠? 지금 러셀 2000 지수가 어제 3% 이상 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수급이 중소형주로 옮겨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 한 해 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뭐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좀 봐야 된다. 지금 이번 주 연속으로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수급이나 그다음에 지수가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솔직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코스닥 쪽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계좌에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코스닥 시장을 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시장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실까요? 네,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1라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앞으로 저희와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최충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를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좋은 종목들, 승부주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간 외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BBC, 두산, 그리고 HLB, 대원전선, 그리고 대한유팜까지 지금 시간외에서 이름을 좀 올리고 있고요. 특히 어제는 시간외에서 HLB 그룹주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룹주 중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꽤 있었는데요. HLB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오는 10월에 FDA 재심사 신청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수긍의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특징주 5가지 종목들 살펴봤고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장 안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HLB를 말씀하셨으니까 HLB를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하한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리브셀란이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수긍 입장을 좀 취하지 않은 그런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는데 일단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늦어도 9월이나 10월 정도에 그 마무리될 것이라고 좀 언급을 했었던 그 기존에 좀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아직 항소랑 협의가 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일단 재제출 준비 기간을 좀 고려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이런 부분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직전에도 이제 재심사 관련해서 이게 신청이 완료가 되고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1년 반이라는 그 기간의 딜레이를 이야기했었어요. 향후에 좀 멀리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좀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마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늘려줄 때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이번에 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차익 실현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관련해서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는 그리고 HLB를 제가 제일 먼저 좀 다뤘던 거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HLB 덕분에 좀 훈풍이 불어닥쳤어요. 근데 이번에 HLB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다운이 된다면 다른 제약주들도 조금은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상승을 좀 강하게 했던 비만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하시면서 시장 전반, 제약바이오 전반의 좀 분위기를 잘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일단 어제 또 하나 좀 상승이 나온 건 두산 그룹주. 어제는 좀 그룹주들이 좀 잘 움직였어요. 그 그룹주 전반적으로는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모습인데, 뭐 직전에는 뭐 두산 바켓이라든지 그런 뭐 건설 부분, 그리고 SMR 관련해서 원전 관련된 부분까지도 뭐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시장에서도 많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사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좀 개편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사업구조 자체가 직전보다 지금 새롭게 좀 심플하게 개편이 되면
주가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요 3대 계열사가 일단 부분으로 좀 재편이 나온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밤캣에 100% 자회사화를 좀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도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또 이슈로 주가가 좀 고공유지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사업구조 재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한 단계 더 업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24만 5,500원 구간에서 좀 끝났는데 이런 사업구조 개편된 그런 이슈가 좀 나와준다면 25만 원 이상 좀 돌파가 되면서 계속 신고가 랠리를 좀 펼쳐가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어제 이제 요즘에 전력 설비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LS전선 그리고 그제는 LS전선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고 어제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관련돼서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제 전력 공급 부족 기사화에 대해서 그런 수혜감에 어제 대원전선이 좀 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상한가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좀 쌍바닥을 좀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만 돌파가 나오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한 덩어리가 좀 나올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AI도 마찬가지고 이런 뭔가 해적 케이블 여기까지 좀 합쳐져서 굉장히 지금 사이클 측면에서 큰 국면에 있는 아직도 확장 국면에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나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감까지도 지금 더해 있는 상황이니 지금 쉬어주는 그런 구간마다 좀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좋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세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초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또 방송에서 뵙네요. 자, 일단 이제 특징 섹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전력 섹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전력 섹터들이 장 초반엔 좋았습니다. 재룡산업,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장 초반 달리다가요. 신고가를 찍고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거든요. 특히나 또 어제 원전 관련주들, 한전기술,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도 다 쉬어가는 모습인데 전략을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룡전기나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은 또 신고가 패턴이잖아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전력 설비도 이제 조금 다 같은 전력 설비라고 다 같이 가진 좀 않는 그런 모습이라 일단 전반적으로 근데 차트의 모습 자체는 한번 5월, 6월에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최근에 이제 한 두 달 동안 좀 쉬어갔잖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격 보지 마시고 천천히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 만약에 가격을 보고 지금 자리에 접근하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처음에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전에 이제 차트 모습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개인들의 손을 좀 많이 타요. 앞에는 이제 개인들 손을 타고 뒷덩어리가 나올 때는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그 매수, 외국인들 수급 현황을 좀 살펴보면 전기전선 관련 쪽으로, 그러니까 전력 설비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이제 좀 큰 덩어리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전력 설비 쪽 좀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원전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전력 설비에 비해서 사실 원전은 그다지 좀 이렇다 할 힘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계속적으로 수급 뭔가 이슈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반기에 수주 이슈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주가 자체가 아직 좀 반응이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니 일단 지금 이거는 계속적으로 박스권 대응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원전은 바닥권, 박스권 전략 그리고 전력 설비는 한번 큰 덩어리를 보고 지금 바닥권에서 눌려가는 그런 구간이다.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어쨌든 전력 설비는 좀 크게 방망이를 좀 크게 휘두르시고 원전은 짧게 좀 휘두르시는 그런 전략으로 투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을 내기에는 전력 설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에 좀 단기적인 그런 수익을 좀 원하신다면 전력 설비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크게 보실 분들은 전력 설비고요. 그다음에 짧게 번트 전략은 원전 쪽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특징 섹터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장은 이제 KB금융이고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 금투세를 이제 좀 유예하겠다라는 그러한 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근데 또 이 흐름을 살펴보니까 또 다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DGB 금융지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세고요. 그래서 증권주도 어제 키움증권 좀 달리는 모습. 그래서 이제 최충환 전문가님이 좀 이 금융 관련주에 대해서 좀 교통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석가 얘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융 관련주 최초에는 은행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요즘 시장 트렌드는 뭐 원래 은행이랑 보험이 좀 치고 올라가는데 제일 최우선은 은행이 그 다음에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좀 보험이 꾸준히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 좀 치고 나온 거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좀 내신다면 사실 뭐 은행은 수익이 잘 나오는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증권에 이제 좀 화랑이 어느 정도 좀 빛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증권주는 사실 이게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매매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증권 관련주는 좀 수익이 많이 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나긴 좀 박스권을 대부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쳐져 있던 그런 섹터인데 어떻게 보면 금융 내에서 섹터 중에 증권주들이 뒤쳐져 있던 섹터인데 일단 이런 부분 거기에 플러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박스권을 갓 벗어난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좀 따끈따끈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신다면 증권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따라오면 시장이 좀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오히려 은행 쪽 이런 쪽의 자금들이 증권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금들의 좀 흐름을 보시고 일단은 은행은 은행대로 두시고 지금은 증권 쪽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맞겠다. 뭐 보험은 중간 상황에서 그냥 끌어가시는 전략이고 이거는 고금리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밸류업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인데 주가가 이게 밸류업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막 한순간에 펌핑이 막 나오진 않아요. 예전에는 밸류업이 처음 나왔을 때 좀 이례적으로 주가가 다들 굉장히 좀 급하게 몇십 프로씩 상승이 좀 나왔지만 사실 밸류업이라는 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좀 스며드는 그런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증시의 좀 특성상 좀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증권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조금 포트 구성을 이제 하자. 트렌드가 살짝 시장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은 증권 쪽을 좀 보셔야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뭐 안정적인 투자를 좀 원하신다면 뭐 배당 이런 부분도 좋은 보험 관련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게 성향에 맞춰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 관련해서 좀 정리를 말씀드리면 은행이나 보험 쪽을 좀 보신 분들이 많으시고 상대적으로 증권은 배당이 적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보시고 접근하시자. 단기적으로 저는 매매 관점으로는 증권 관련주는 지금 보시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또 증권주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닥권역에서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정 방향대로 참 정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금융 쪽을 보실 거면은 증권주를 보시면 좋다. 네, 2,900선 뭐 돌파 기대감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전통적으로 증권주에 대한 훈풍이 예상되니까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터를 좀 질문드릴 때 참 어려운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7월 들어서 잘 가다가 어제 좀 쉬어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키워드는 신약, 그다음에 실적, 그리고 CDMO 관련된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춘현 전문가님 보셨을 때는 이 세 가지 키워드 안에서 어떤 키워드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CDMO는 단기적인, 요즘에 근데 이게 섹터를 지금 나눠서 좀 말씀하셨는데, 섹터가 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다들 움직이지 않아요. 관련된 종목들이 다들 속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비만 치료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비만 치료제도 가는 것들만 가고, 못 가는 건 그냥 아예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섹터 내에서도, 뭐 CDMO나 이런 것들 분명히 봐야 되고,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종목도 CDMO긴 한데, 각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섹터를 구분하시고 그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만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지금은 개별 종목장이기 때문에 각계 전투를 좀 움직여서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비만 치료제나 저는 CDMO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굳이 보신다면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승부주는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CDMO 관련해서 5일선을 타고 지금 강하게 좀 가고 있어요. 이제 박스권을 좀 벗어난 따끈따끈한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바이넥스 관련해서 지금 미국 생물보호법 추진에 이제 CDMO 수혜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미중 바이오 무역 분쟁에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 그 생물보호법 자체가 이제 중국과 연계된 그런 기업이 제조한 제품, 서비스 이용 금지를 좀 해서 미국 바이오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자국 정보가 좀 넘어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또한 사실 무역 갈등에 대해서 그런 영향을 좀 받는 사실 섹터이기 때문에 잠재적 단기적으로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슈가 진행이 될 거고, 이런 부분은 국내 바이오 업체들 좀 수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지금 미국 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5일선 추이를 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지금 매수는 21,000원, 어제 종가가 29,900원인데요. 저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고 손절 라인은 19,000원, 목표가는 2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로 바이넥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국방수권법에서 바이오보험법이 빠지면서 한번 흔들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미중 바이오 이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로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로 19,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종목들 좀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전 11시에 방송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승부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2라운드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2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익률 리뷰를 해야 되는데요.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금호석유가 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금호석유 전에 어저께 승부주부터 봐도 금호석유가 너무 흥분돼가지고 일단 어제 승부주부터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HK 이노엔 강보합 마감했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좀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HK 이노엔
AS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차 공격을 하셔가지고 어저께 바이오주가 좀 쉬었습니다. 좀 쉬었습니다. 네, 근데 그 만기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갈수록 조금 낙폭이 좀 확대되었고 코스피는 한 11시까지는 한 1% 가까운 상승 보여주다가 후반에 좀 밀렸다가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가 더 들어와주면서 한 0.2% 정도 더 올리면서 0.8% 전후로 해서 마감을 했는데 바이오주들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저께는 약간 지수 추정되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좀 활발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쉬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쉬었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뭐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 여전히 바이오주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한 달 뒤, 두 달 뒤에 좋은 결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HK이노는 저도 관시 종목으로 오랫동안 보던 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금에 대한 보통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제 전통적으로 실적을 동반한 회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전통적으로 수익 창출되는 캐시카우가 있고요. 그것을 동반으로 R&D 쪽에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다 저도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 투자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앞전에 금호석유를 먼저 AS를 받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왜냐하면 30년 만에 지금 금호석유가 이를 낼 수도 있겠다. 왜? 롯데케미컬과 지금 시가총액 격차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금호석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유창희 대표님이 강조했던 이 합성고무 쪽 실적 개선세가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지금 그 기대감과 실적 숫자가 찍히는 것과 동시에 시가총액도 불어나면서 지금 네. 롯데케미칼을 30년 만에 역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데케미칼은 여전히 업황이 안 좋죠. 네,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성 고무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스프레드가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천연 고무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합성 고무가 그러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실적 2분기에 더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라텍스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라텍스 장갑이든 뭐 관련된 소재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어쨌든 이게 삼촌과 조카의 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아버지의 조카의 난인데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이슈들 나온다라면 충분히 저는 주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어쨌든 약간 눌린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달까지 7월 초까지 행보를 보여줬던 자리를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금호석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이 방송만 아니라면 저도 투자하고 싶은 차트를 길게 보니까 정말 큰 수익 나는 차트 아닌가요? 네, 그렇죠. 장기 투자했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신다라면 상당히 한 14만 원, 13만 원대에서 거의 2년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봉에 이제 이번 주에 첫 양봉이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인 자리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호석유가 이제 기나긴 그 불황의 터널에 빛을 네. 줬고요. 그렇다면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좀 실적 호전세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때도 이제 석유화학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아직은 조금 확인해야 될 건 있다. 하지만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이 먼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 만약 석유화학 쪽을 보신다면 결국에는 화장품주들이 조금 이제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정도 흐름을 좀 보면서 지지선이 좀 확인된다라면 좀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전통 석유화학 쪽은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 석유화학 종목은 금호석유 제외하고는 보지 마라 이렇게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가 지금 네.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 좀 이상 기후가 있더라고요. 이 전력섭외 관련주들, 네, 특히 재룡전개,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 네, 보니까 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뭔가 차익 실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일진전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재룡전기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이미 연초부터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좀 이번 주에 좋았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사실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일진전기는 사실은 그 사이에 오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 보면 계속 횡보세.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부담감, 그러니까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오히려 횡보를 할 때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진전기 약간의 뭐 눌림목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충분히 3만 원 돌파에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약간 윗꼬리가 나오면서 소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한 30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일진전기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다만 일진전기는 다른 전선주랑 다르게 사실은 막 10%, 20%씩 오르는 게 아니라 뭐 5%, 3% 이게 완만하게 오르는 거라서 단번에 큰 수익은 안 나지만 오히려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또 급락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승부주로 주셨던 일진전기 AS까지 다시 함께 해봤고요. 저는 시프트업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상장한 후에 시총 4위 정도 안착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게임주에 좀 힘을 보태주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힘을 뺀다라는 영향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펀드를 이제 구성할 때 게임 섹터 안에서 구성을 한다면 네. 이제 시프트업을 넣어야 하니까 다른 게임주를 빼야 하는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들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다만 이제 게임 섹터 혹은 콘텐츠 쪽에 대한 어떤 펀드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프트업이 이제 신규 상장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펀드 자금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것으로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조금 횡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어저께 크게 오르지 않은 게 좀 더 낫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신규 상장주들 보면은 초반에 어설프게 크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막 급락이 나오면서 뭐 공모 가격도 이탈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시프트업은 당분간 좀 보신다라면 6만 원 초반에 얼마 지켜지는지, 어쨌든 공모가 최상단이 6만 원이었기 때문에 6만 원 초반이 지켜진다라면 한번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는 흐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신규 상장주라는 게 초반에 이제 공모를 할 때 좋은 이슈들이 다 반영이 되고 또 상장하는 날 또 한 번 더 반영이 되죠. 사실 어저께도 9만 원, 그러니까 89,500원까지 갔었다는 얘기는 공모가 최상단 감안해서도 50% 장중에는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일단은 조금은 횡보 혹은 약간 추가적인 기간 조정 그러면서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프트업이 제발 이 반짝 흥행에 그치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토종 또 게임 기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투자자분들도 힘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좀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장 마감하고 이제 단독 기사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밥캣을 네. 이제 100% 자회사로 둔다라는 단독 기사가 떴는데요. 이걸 봤을 때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는 돈을 많이 쓰는 기업이고 두산 밥캣은 수익성이 좋은 회사잖아요. 이 그쵸. 두 기업이 합치면서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재편을 해서 조금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드디어 이제 빅테크 기업도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도 최근에 무인 공장화 하겠다 해서 로봇주 움직였고요. SK도 현대차도 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경쟁이 시작됐는데 로봇주들이 그래서 그런지 시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유차인 대표님 생각에는 이제 로봇주들이 올해 한 20%, 30% 정도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보시나요? 로봇주 투자? 저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더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직까지도 로봇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 대기업이 뭘 하겠다, 또 어느 기업이 뭐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이슈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폭발적인 수주가 나오고 있고 계약이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까지는 적자였지만 앞으로 흑자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어서 올라왔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성장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 기업 자체가 따라오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올해 사실은 1월 달 그 시작하자마자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낮은 가격에서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적 적자입니다. 여전히 적자인데 시가총액이 5조 5천억이라는 거죠. 물론 뭐 폭발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간 매출이 한 몇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잠깐 보신다라면 두산 로보틱스의 그 매출이 그쵸 한 1,000억 한 1,200~300억 많이 좋아진다고 해도 2천억입니다. 그리고 적자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5조 5천억이라는 얘기는 엄청 저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뭐 간단하게 뭐 PR 한다라면 HD 현대 그 현대 로보틱스가 비상장되어 있지만 더 알짜배기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HD 현대가 꼭 로봇주 때문에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꼭 우리가 이 회사가 로봇이다라고 보이는 기업 말고 알게 모르게 로봇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 제우스 같은 경우도 그 로봇 관련해 가지고 그 상반기에는 인도가 적었지만 나머지 하반기에 다 이게 매출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매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로봇주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이 준비해주신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중요 IT 부품주에 온기가 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삼성전자 언팩 행사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뭐 삼성전자 언팩 행사도 있고 또 애플 최근 나온 뉴스들 보면 또 뭐 반쪽짜리 뭐 제품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판매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 이제 실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언팩 이제 누가 이렇게 보여줘서 제품을 봤는데 진짜로 많이 얇아졌더라고요. 디스플레이가 많이 얇아진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제일 놀랐던 건 힌지 플립폰이든 폴더폰이든 이게 접혔다 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주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주름 같은 게. 근데 폴더블 폰은 약간의 주름은 있었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진짜 상당히 개선되는 걸 봤고 플립폰은 사실은 일반 바폰나 이런 바폰하고 거의 그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그 힌지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몇 번 접다 보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진짜 이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이 신제품 출시하기 전에 삼성에서 얘기를 했을 때 힌지 부분을 상당 부분 개선시켰다라고 말을 해서 얼마나 개선시켰을지를 봤는데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본다라면 충분히 소비자들의 호감을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구글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탑재가 되죠. 애플은 이제 챗 GPT가 탑재가 되고 삼성은 제미나이가 탑재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직접 생성형 AI를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 과정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건너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또 다르게 보면 접근성이 좋아진 거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삼성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통역이라는 이제 번역, 이 연초에 나온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24에서도 이 통역이라든지 번역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개선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폴드 6라든지 Z 플립 같은 경우가 전작보다 한 30% 정도 더 판매가 이루어질 거라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지금 이 폴더폰 시장은 작기 때문에 30%가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뭐 해석하는 거에 좀 차이는 있는데 저는 폴더블 폰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사고는 싶은데 512기가 버전이 240몇만 원이고 1테라 버전이 275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노트북보다 훨씬 비싼데 플립폰은
1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일반 스마트폰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플립폰은 상당히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격적인 부담감은 여전히 있지만 충분히 흥행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죠. 애플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 재고를 더 많이 쌓아놔라.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16에 대해서 이제 가을에 출시를 할 텐데 그 전에 생산을 더 많이 해놓으라는 거죠. 수요가 많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제조업 생산 라인에 고용도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애플이 단순하게 뭐 얼마 팔리겠지 하면서 눈대중으로 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재고량을 쌓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재고량을 쌓아놨다가 안 팔리게 되면 다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충분히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중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무조건 애플 아이폰을 사라.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유럽에서 AI 관련해가지고 아직 서비스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조금 교체 수요가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기존에 있는 제품은 어차피 AI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새로 나온 제품들이 AI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은 먼저 어차피 교체를 할 거면 먼저 교체를 하고 나서 그 반독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을 좀 기다릴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제가 섣부른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번 애플 신제품의 어떤 판매는 교체 수요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좋게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 제품들의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경기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한 것들이 또 이제 이런 디바이스 제품들의 수요를 좀 늘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제품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사실은 IT 부품주들이 딱 신제품이 나오기 직전에는 주문 매출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 좀 흐지부지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판매가 계속 잘 된다. 그리고 생산 라인이 계속 풀가동된다. 하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부품주들도 동반해서 주가 상승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기업들 충분히 뭐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에서는 폴더블 폰 그리고 아이폰에서는 16 시리즈까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올 가을이 되면 좀 이쪽에서 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대표님 일단 부품주를 본다면 뭐 힌지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뭐 카메라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아서 볼만한 관련주를 좀 좁혀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기판 관련해서는 LG이노텍, 삼성전기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삼성이 HBM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라면 충분히 그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쪽 매출이 상당히 높죠. 거기다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까지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돌고 돌아 반도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처음 이제 그 D램으로 일단 모바일 D램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12기가 뭐 16기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낸드 쪽도 충분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부품주를 본다라면 뭐 BH라든지 뭐 세경 하이테크, 특히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폰 관련해 가지고 힌지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그런 게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판 나누고 또 우리 BH 관련해서 또 세경하이테크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주는 BH입니다. 앞서서 제가 살짝 관련주 좀 좁혀달라라고 말씀드렸을 때 언급을 좀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뭐 BH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 삼성 모두 다 공급 제품을 FPCB를 공급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북미향 그 스마트폰 판매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일 것을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은 어떤 그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190% 증가한 282억을 좀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전처럼 단순하게 신제품 출시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판매가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매출 증가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능 탑재로 인해서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폴더폰 디바이스의 평균 판매 가격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애플 제품 나왔을 때 뭐 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0만 원 육박하는 가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가격,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IT 제품 중에서 스마트폰 가격만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 휴대폰도 갈수록 가격이 뚝뚝 떨어졌었는데 스마트폰은 오히려 더 비싸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른 어떤 부품 가격도 같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시면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애플 신제품,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보다는 그 시리 AI 버전이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애플 제품이든 삼성 제품이든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2달 정도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죠. 24,0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단이 26,000원, 하단이 뭐 22,000원의 박스권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 23,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유창희 대표님 아까 첫 멘트가 갤럭시 폴더폰 얘기하셔서 힌지에 대해서 극찬하시는데 네. 힌지 관련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기판 쪽에 나올 줄은. 근데 이제 힌지 관련주 이제 세경 하이테크나 네. 뭐 KH 바텍이나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부각을 만들다 세경 하이테크는 반응이 오는데 KH 바텍은 너무 지금 지하로 내려갑니다. KH바텍은 원래 그냥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던 네. 게 이번에 독점 구조가 깨지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 거라 보고 있고,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도 이 시간에 한번 4월 달쯤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4월 말, 5월 초에 한번 말씀드려서 한번 수익을 좀 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폴더폰 자체 힌지가 상당히 개선된 부분은 확인됐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판매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라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갤럭시 S24라든지 또 혹은 내년에 나올 25 그리고 아이폰 제품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형의 제품이 아직까지는 판매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힌지 부분은 좋게는 보고 있지만 조금 더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G 플립이 정말 판매가 대기자가 엄청나고 어쨌든 G 플립 같은 경우는 젊은 소비층이 계속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의 승부주로 주셨던 종목은 BH였습니다. 애플과 삼성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폴더블 디바이스 평균 판매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종목 정리해보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승부주 BH 만나봤습니다. 애플과 삼성에 모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목표가 28,000원까지 열어두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고요. 오늘 승부주로는 바이넥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IT 부품주들 다시 한번 들여다봤고요. 오늘의 승부주 바이넥스 그리고 BH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2,900을 향해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